예. 우리 학교가 그냥 예술이 혼자서.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킬 수 없는 약속을 그래도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목소리가 우리가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전체적인 계획을 다 들으셨겠지만 언제까지만 조교등급이 진행되고 그 이후에는 교육생도 앨범을 잘 진행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과외 마지막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40페이지에 2번 하고 8번을 한번 풀어볼 건데요. 2번하고 8번 총 합쳐서 4분으로 시작해 볼게요. 2번, 8번 같이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5번 나올 거고요. 8번도 5번. 이게 잘 나오는 6번이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집합에 대한 부분을 명세까지 또 이어서 얘기해보자면 집합이나 변제는 기본적으로 이론 자체가 어려운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만 그거를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 특히 공통수학 1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이제 조금씩 짬뽕되기 시작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조금 문제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초반에는 먼저 이 집합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 각각의 문제들을 어떤 방법으로 푸는 게 가장 정확하느냐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이번 문제는 일단 A가 이렇게 세 가지의 원소가 들어가 있고 B는 이 원소들 중에 두 개를 꺼내서 합한 거에 대한 집합이다라는 걸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최소값, 최대값 요 의미부터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자,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포인트는 뭐냐면은 A, B, C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각 크기를 비교해 버리는 거예요. 즉 이런 식으로 해놔도 수학에 대해서는 일반성을 잃지 않죠. 만약에 A, B, C 중에 이 대소 비교를 중간에 B가 알고 보니까 C보다 컸어. 그러면은 그 큰 수를 C라고 대신 써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그냥 아예 이렇게 대놓고 시작해도 상관없다.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이 최소값을 어떻게 하느냐? 최소값은 A 더하기 A 때가 가장 작을 수밖에 없지. 그치? 그 다음에 최대값은 C 더하기 C일 때가 가장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A 값은 4, C 값은 이제 12라는 것으로 바로 결정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이 NB는 5다. 즉 B의 원소의 개수가 5개다라는 거를 어떻게든 이용이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이 A, B, C 서로 크기가 다른 세 수를 더했을 때 나오게 되는 모든 경계수를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2A, 그 다음에 2B, 2C 이렇게 존재할 거고, A 더하기 B, 그 다음에 B 더하기 C, 그리고 A 더하기 C 총 6개가 나오겠지. 그럼 이 6개 중에 5개밖에 안 된다. 다시 말해 같은 값이 하나 존재한다. 즉 중복된 것이 누구냐를 밝히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네들의 크기를 잘 비교해 본다면 일단 2A는 A 더하기 B보다 무조건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2B도 얘보다 클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A 더하기 C, A 더하기 C 아니지, B 더하기 C는 무조건 클 수밖에 없고, 마지막에 이 C만 이렇게 제일 큰 상황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A 더하기 C도 마찬가지 상황이 펼쳐져요. 그치? 그 말인즉슨 얘네들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A하고 C 값을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이 B 값이 8이라고 결정이 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A하고 B에 대한 집합을 모두 구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A는 8, 12.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을 8, 그 다음에 12, 16, 20, 24 이렇게 5가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B에서 A의 차집합, 즉 겹치는 아이 이 두 가지를 빼면은 나머지 3개를 곱했을 때 6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8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줄 거예요. 우선은 집합에서 제일 집합에 대한 걸로만 문제를 풀 때 최고봉은 누구다? 벤다이어그램이다. 그치? 그래서 얘는 벤다이어그램으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이루어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집합의 연산법칙이 보이면은 바로 그냥 연산법칙을 써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상황과 다른데, 여러분들한테는 어떠한 좀 텍스트리를 사는 걸 좀 추천해 주냐면, 일단 벤다이어그램을 많이 연습해보세요. 벤다이어그램을 많이 연습하고, 나중에 슬슬 벤다이어그램 이제 모든 집합문제 벤다이어그램이 시작하면 슬슬 귀찮아지는 말이야. 그때 연산법칙, 연산법칙인데 떴을 때요. 그러면 벤다이어그램부터 한번 파악을 해보는데, 먼저 이 A하고 B 이 상황부터 이해해 보는 겁니다. 앞에 벤다이어그램은 여기 1번, 여기 2번 이런 식으로 도 놓고 나서 나중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1번은 A 먼저 합집합 B입니다. 그럼 전체에서 A 여집합과 B 합집합을 해보네요. 그러면은 일단 얘네 둘을 전체 합친 거에서 노란색으로 표현해보겠습니다. A 여집합고 B 합집합. 그러면은 여기에 이 바깥쪽과 빨간색이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 즉 노란색과 빨간색에 대한 이
이 교집합을 찾아라고 했을 때는 그럴 때는 이게 B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2번 같은 경우에는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 그러면은 중간을 빼고 나머지가 모두 들어가는 거지. 그러고 나서 그것과 A 여기 B의 여집합의 합집합. 그러면은 B의 여집합과 A의 합집합을 한다면 팩으로 표시한 거는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A하고 B의 여집합.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들의 교집합은 일단 같이 체크되어 있는 이 바깥쪽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까지가 되겠네요. 그렇지? 다시 말해 B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영역을 다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얘를 합치면 전체집합 이렇게 된다는 걸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깨 시도해 보신다면 이제 지금 영상 법칙에서 무엇을 보시면 되느냐?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두 개 똑같이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러면은 냅다 분배가 되어있다 라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요거를 계산할 때 얘가 공집합분하고 그러면은 공집합과 B의 공집합은 B다. 요것도 계산해주면은 지금 여기서 똑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요거 똑같이 그러면 B하고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이네요. 그러면 전집합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저도 벤 다이어그램을 잘 안 그리기 좀 오래돼가지고 그런 것도 좀 생각하는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일단 뭐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앞에 두 문제는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뒤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뒤쪽은 일단 15번, 16번 이렇게 두 문제를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 16번 먼저 4분 동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5번, 16번 두 개 정답 한번 맞춰볼게요. 15번은 정답이 5번이고요. 16번은 정답이 7개로 나오면 됩니다. 자, 15번, 16번 뭔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싶으신 분들은 계속 쉽게 생각하는 방법을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기서 전반적으로 주어져 있는 거를 그냥 원소날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얘를 알아내는 것이 조금 핵심인데 이거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 각각에 대한 벤다이어그램을 그려보는 거예요. 집합이 3개일 때는 이 색깔의 3원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려주시면 돼요. 지금 이제 여기에서 C하고 A의 교집합이 C하고 B의 교집합 안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 C하고 A의 교집합을 먼저 표현을 해보면 바로 여기에요. 빨강색으로 칠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C하고 B의 교집합은 하얀색으로 칠한 부분이라서 쟤네들이 서로 포함 관계가 돼야 된다면 바로 이곳이 교집합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아보면 돼요. 그러면 먼저 이제 이 주어져 있는 258, 13579를 한번 표현을 해보면 바로 여기는 28, 그 다음에 1, 5, 3, 7, 9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고 이 5가 여기 안에 들어가거나 1379가 여기 안에 들어가도 상관은 없겠죠. 그렇지? 그러면 이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결국 C하고 A 사이 이 부분만 공집합으로 무조건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지. 다시 말해 이 8이 여기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렇지? 그러면 나머지 원소들은 자유롭게 다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중에서 여기에 쓰여있지 않은 숫자는 여기에 들어가도 되고 안 되고 5는 들어가도 되고 안 되고 1, 3, 7은 들어가도 되고 안 되는데 이 8만 들어가면 된다? 그러면은 2에 10개 중에 2개를 그래서 이해했어. 그렇지? 이해되게? 아 그리고 요거 쉽게 계산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내제곱 묶어서 2의 13을 1024라고 외워두십시오. 네, 그러면은 1024를 4로 나누는 거죠. 아, 내제곱 좋아요. 자, 아마 여러분들 중에 제가 이런 얘기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2의 거듭제곱꼴은 특히 컴퓨터 쪽으로 만약에 생각이 있으신 분들, 컴퓨터 공학이나 이런 쪽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2의 13 정도는 알아두시면 진짜 좋겠어요. 혹시 그쪽으로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프로그래머나 프로게이머 말고요. 네, 프로그래머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2의 13, 이진법에 대한 계산은 좀 많이 익숙하게 연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15번은 간단하게 저렇게 풀고 푸드덕 넘어가시면 됩니다. 16번 같은 경우는 한번 보겠습니다. 16번에서 먼저 이제 가나다에 대한 조건들을 잘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일단 가라는 거에 대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먼저 그려놓고 시작을 해보자 라고 했을 때 A하고 X의 차집합, B하고 X의 차집합이 똑같다 라고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A하고 X의 차집합은 바로 여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B하고 X의 차집합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네들이 같으려면 여기가 공집합, 여기가 공집합이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각각 공집합이 된다라고 하려면 여기에 쓰여져 있는 숫자들은 이 공집합 표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쓰여져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확실하게 A하고 B의 교집합이 되는 녀석을 찾아보면 바로 3, 5, 7, 3, 5, 7, 3, 5, 7.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3, 5, 7이 들어갔는데 네, 여기 3, 5, 7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에 각각 얘네들이 서로 관련이 없는 2와 1, 9가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X의 입장에서 보면 2하고 1을 무조건 어떻게 된다? X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치? 그래서 이 가라는 조건에서 X는 무조건 1, 2, 2를 가져야 된다. 나라는 거는요, 그러면 이제 가라는 조건은 끝났고, 나라는 조건을 보면요, 되게 복잡하게 되겠지만, 얘네들이 이미 가에서 뭐예요?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기를 지우거나, 앞에 걸 지우거나. 그러면 A하고 B의 이 교집합이 지금
이 A하고 X의 차집합 혹은 B하고 X의 차집합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A하고 B의 교집합 결국에는 여기 있는 이 부분도 어떻게 된다? 교집합이 돼야 된다. 그치? 그러면 여기서 357이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치? 그래서 잠깐만 반대죠. 그치? 잠깐만 A하고 B의 교집합이 A하고 X의 차집합에 들어가야 된다. 그치?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쵸? 그러면은 지금 357은 무조건 이제 여기 안에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X는 이 말의 뜻은 X는 357을 가지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다라는 조건을 보게 되면요, X에서 A의 차집합, X에서 B의 차집합입니다. 근데 혹시 차집합 연산법칙으로 쓸 수 있는 분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얘는 A가 아닌 거, A인 걸 다 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집합이 교집합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얘도 여집합이 교집합이에요. 그러면 얘네 둘의 교집합이 벗어나 식을 써보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 말의 뜻은 X의 교집합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혹시 드모로운의 법칙 보셨습니까? 드모로운의 법칙을 빼내게 되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그런데 이거의 여집합과의 교집합 무슨 말이야? 이렇게까지 정리가 된다. 그러면 X에서 A하고 B의 합집합을 빼낸다라고 하면 바로 이건 거야. 그치? 얘가 공집합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쓰지 않았던 이 1, 2, 3 그리고 4, 5, 6 이렇게 8 이 부분에서 여기에 4, 6, 8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근데 그 4, 6, 8이 하나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공집합만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는 4, 6, 8이 무조건 하나 이상만 들어가야 된다. 그치? 그러면 지금 여기서 1, 2구는 꼭 포함돼야 되고 3, 5, 7은 포함되면 안 돼요. 그럼 얘네들은 이미 위치가 결정이 된 상황이에요. 얘네들은 변동이 있으면 안 돼요. 4, 6, 8은 자기를 마음대로 변동이 왔다 갔다 되지만 무조건 하나 이상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얘를 옮길 수 있는 부분집합 중에 공집합을 내다. 그치? 위에 선생에서 내다. 물론 연산법칙이 아니라 요거 실제로 벤 다이어그램 해가지고도 돼요. X에서 A의 차집합 그러면은 요 부분, X에서 B의 차집합 그러면은 요 부분. 그래서 이것도 같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되고 연산법칙을 통해서 샤샤샤라고 저 부분이라고 찾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고요. 자, 정리 한번 해주시고 혹시 궁금한 거 있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23번. 이거는 한 문제니까 2분 보여드릴게요. 일상 우리 그냥 진행해도 되겠다. 다들 그냥 하고. 자, 23번은 정답 211개 잘 나왔습니까? 아, 잘못 나왔나요? 자, 이 내용에서는 이제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일단 전체 집합에서 A하고 B라는 집합을 합했을 때는 전체 집합이 된다.
다시 말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 안에 모든 원소 1, 2, 3, 4가 다 들어간다. 그럼 여기에 있는 집합은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이 두 번째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영역이 공집합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석이 잘 되셨습니까, 다들? 네. 그럼 문제 상황에 대한 해석이 잘 되셨다고 한다면 이 원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원소는요,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자유를 준다면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치? 그러면 이 원소들은 각각 세 가지 선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는 3의 5승계가 되는 거예요. 그치? 얘가 전체 인수예요. 근데 뭐가 되면 안 된다고? 여기가 공집합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공집합이 되는 녀석을 빼기만 되겠지. 즉 여사건 부분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공집합이 된다는 걸 뺀다는 얘기는 이 아이들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 2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싫어하는 2의 5승계를 빼주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계산해보면 243에서 32 뺀 200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혹시 이런 선택 자체가 바로 뭐죠? 그 집합의 분할이라고 혹시 배우생님 들어본 적 있나요? 들어보셨나요? 아마 들어보신 분과 들어보지 않으신 분이 문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각각의 지금 해당하는 집합의 원소들이 자기들이 개수가 분할되는 것을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얘는 뭐냐면 지금 각각의 원소들이 각 영역 안에 들어갈 때 어떤 식으로 분할돼서 나머질 것이냐. 즉 이 지금 얘네들을 집합의 분할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얘네들의 구성 원소를 마치 세 개의 꾸러미로 분할해서 포장한다는 얘기야. 이해해보자면 그러니까 지금 얘네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초콜릿을 다 나눠줘요. 근데 이 초콜릿이 서로 각각 다른 초콜릿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번 초콜릿과 2번 초콜릿 나누고 2번 초콜릿과 3번 초콜릿 나누는 것이 다 다른 경우인 거지. 그치? 그거를 얘네가 집합의 벤다이어로 표현했을 때 이런 거지만 이 지금 얘네를 각각의 꾸러미 1번 꾸러미, 2번 꾸러미, 3번 꾸러미 이렇게 포장한다는 얘기야. 그치? 이렇게 포장하게 되는 경우의 수를 집합의 분할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집합의 분할을 그럼 여기에 x, y, z라고 쓰고 이거를 그냥 단순히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5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의 경우의 수 찾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건 또 달라요. 왜냐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얘네들 중에 만약에 얘를 2라고 선택했어요. 그럼 2라고 선택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2가 되는 원소가 중요한 거예요. 집합에서는. 그쵸? 2라는 것이 x 안에 들어가는 숫자는 두 개이지만 1, 2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1, 3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선택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원소들이 어떤 영역을 선택할 것이냐 푸는 이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집합의 분할에서는 각 영역에 어떤 원소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포인트로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들은 아마 기회가 되신다면 더 추가적으로 더 자세히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거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좀 잘 먼저 들어봐 주시고 익숙해지시면 나중에 이제 확률과 통계 쪽 배우실 때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제 만만한 거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럼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장에는 28번. 요것도 제가 2분 정도 드려볼게요.
8번은 혹시 뭐 계산 조금 더 필요하신 분 있어요? 없죠? 네, 그러면 정답은 먼저 말씀드린 네 가지가 됩니다. 자, 이 네 가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체 집합은 K 이하의 자연수이고요. 이 주어져 있는 조건에 따라서 전자의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가라는 조건은 너무 쉬워요. 2, 7이 들어간다. 이런 이미지. 그 다음에 나라는 조건을 보게 되면 B의 원소 해역은 이 2하고 7을 더한 9에다가 곱하기 2라는 것과 같다. 즉 여기 이 노란색으로 표현한 것이 원소 해역이 18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B하고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이 3배다. 그 말인즉슨 이 노란색으로 칠한 것과 바깥에 제가 체크로 표시한 것까지 합치면 3배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다시 말해 여기 있는 이 완전 바깥쪽에 해당하는 이 체크 부분은 원소의 구간의 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전체 집합은 1부터 K까지지. 즉 1부터 K까지 모든 걸 다 더했을 때 얘네들을 다 더하면 안 될까? 요것만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을 다 더하면 9가 4개가 있는 거라고 합니다. 36이에요. 그러면 혹시 요거 바로 식 세울 수 있죠? 2분의 K 플러스 그치? 그러면 얘가 36이 된다. 제가 추천하는 거는 K 플러스 1하고 여기 2,000원씩 붙여주시고요. 자연수는 8, 그치? 바로 보이죠? 그래서 요런데 계산 낭비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K가 8, 즉 전체 집합은 8 이하의 자연수로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B라는 거에 대한 개수를 구해내는 건데 다시 말해서 바깥에 있는 여집합을 결정해버리면 그러면 B도 자연스럽게 나머지 모든 원소에 이제 들어간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더했을 때 9가 되는지만 잘 세주면 돼요. 그래서 먼저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것부터 세주면 1, 8 2, 7은 저기 들어가 있네요. 3, 4, 5까지만 세줘서 3개로 쓰면 안 틀렸습니다. 그쵸? 여기 중에 숫자 3개를 더했을 때 9가 되는지라고 생각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 지금 여기 이 8을요 2개로 쪼갤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 다른 2개의 숫자를 쪼갤 수 있는지 그걸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8을 4, 3은 돼요. 2도 여기에 더하니까 안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3, 5로 쪼개서 1, 3, 5로 쪼개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혹시나 불안감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까 얘기해 주시면 이미 3, 5가 나오는 순간 3, 4. 즉 여기서는 6을 2개로 쪼갰을 때 1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5, 1, 3. 그럼 4를 2개로 쪼갰을 때 1, 3이거든요. 즉 이 첫 번째에서 8을 쪼개는 걸 찾아보면 자연스럽게 얘하고 얘는 해결이 돼요. 그렇죠? 4개를 더했을 때 9가 되는 거 그건 없을 거예요. 그러면 4개도 더 된다는 얘기 5개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4가지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쉽게 생각해 보는 방법도 이야기 해봤어요. 괜찮습니까? 네. 세 개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그 쪼개면 네. 안 되는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떤 원소를 더해서 합이 9가 되는지를 찾는 거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전체 집합에서 최대로 될 수 있는 원소가 8이 끝이잖아요. 그럼 혼자일 때 9가 될 수 없죠. 그럼 어떤 두 수를 더해서 9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바깥쪽에 들어가 있는 얘기지. 그러면은 2개를 더했을 때는 1, 8 더했을 때 9, 3, 6, 4, 5 여기까지 얘기하십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원소 개수가 2개라는 조건이 있나요? 없어요. 없지. 그럼 원소의 개수가 3개로도 상관없다는 거잖아. 네. 근데 3개지만 원소의 합이 9만 되는 거라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이 1, 8에서 이미 2개를 더했을 때 9가 되는 순서성을 만들어놨잖아. 그러면 1, 8에서 괜히 다른 수, 어떤 3개를 더해서 1, 3으로 찾아가지고 9가 되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8을 어떻게 하면 숫자 2개로 더 나눠서 얘를 그러니까 전체를 3개로 만들 수 있을 것이냐를 생각해 보시면 된다. 그러면 8, 즉 2개를 더해서 8이 되는 거 뭐가 있죠? 1, 7 이렇게 보고요. 근데 1이 있죠? 7이 있죠? 그러니까 안 된다. 1, 7은 안 돼요. 2, 6도
되긴 하겠지만 2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면 3, 5나 4, 4가 있는데 원소 집합에서 원소 두 개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두 개가 똑같으면 원소 도대체 하나 없잖아. 그러니까 3, 5만 유일하다. 그래서 원소의 개수 3개인 것 중에서 합이 9가 되는 거는 얘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좋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우리 34번하고 36번 이렇게 두 문제를 한번 4분 동안 진행해 볼게요. 혹시 시간 정도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표정 봐요. 조금만 더 내려볼게요. 네, 1분 정도만 더 내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B의 36번이 뒤에 있는 시드는 8번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돼요. 제 생각에. 그래서 왜 얘가 B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아마 B의 36번 정도를 풀 수 있는 정도라면 그리고 그것도 한 시간 한 3분에서 4분 내로 풀 수 있는 정도라면 충분히 집합에서는 어려운 문제는 잘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34번에서 이 주어져 있는 조건들을 잘 한번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고 각각의 원소의 개수들은 32, 18, 40으로 나오면서 먼저 A하고 B의 개수가 15개 그리고 저거에 해당하는 개수가 4개 이제 중간에 있는 거는 확실하게 4개로 쓸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4개로 결정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11개로 결정이 될 겁니다. 그치? 그러면 이제 여기 첫 번째 주어져 있는 각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어떤 식으로 배치되냐에 따라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C에서 A의 집합 B의 그 차집합의 개수를 구할 수 있을 걸로 이야기할 겁니다. 일단 여기에 뭐 여집합은 크게 상관이 없네요. 그냥 여집합으로 이야기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저 영역을 노란색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개수가 최소값이 되려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여기와 여기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최소가 될 거예요. 자, 우리의 포인트입니다. 바로 체크로 표시한 부분이 최대가 되자. 그치? 얘가 최대가 된다. 그러면 이것이 최대가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 A의 원소의 개수가 32개인데 이 32개가 최대한 다육조에 몰려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18개도 최대한 육조에 몰려있습니다. 그러면 B는 이미 15개, B의 죄는 15개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3개가 여기에 모두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A 같은 경우에도 32개 중에 15개가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18개를 몽땅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부분은 이런 식으로 집어넣었을 때 C의 개수의 영향을 받냐 안 받냐 생각해봐야 돼요. 그러면 C의 개수가 넉넉하게 40개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네들을 모두 합쳤을 때 40개가 숫자되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를 테크랑 계속 계산해보면 7 여기서 이제 25가 되지. 미안해. 여기 17. 네. 그러면 여기 계산해보면은 여기가 16개. 이렇게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뭘 확인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여기서 숫자 배치가 다른 식으로 돼가지고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세 개를 모두 다 더했을 때 예를 들어 여기가 30, 여기가 10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우리는 몽땅 넣고 싶어서 여기로 넘어갔는데 넘어가 버리면 지금 세 개만 해도 40개가 넘어가 버리지 이럴 때는 개수를 빼줘야 돼. 3를 빼주는데 결국에는 답은 몇 개가 될까? 여기가 없어지겠지 그냥.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된다. 그럼 나머지 여기서 조금씩 40개가 되도록 예를 들어 여기가 26개 요식에는 40개가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안 된다. 그러면 애초에 이 문제의 의미가 좀 많이 난이도가 낮아지겠죠. 그렇죠? 그냥 그런 부분만 마지막으로 확인해주면 된다 라는 걸로 별도로 얘기해 주고 싶은 부분이고요. 지금은 그게 걸리지 않기 때문에 여기 17, 여기 3 이런 식으로 여기 16 이렇게 간단하게 채우시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6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안나갑니다. 왜냐면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조건이 퍼센트하고 명수하고 섞여 있어요. 그치?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핵심은 뭐냐면요. 자, 결국에는 어쨌든 제가 체크로 체크로 표시한 부분에 대한 것에 인원수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명수는 바로 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안쪽에 주어져 있는 모두 퍼센트로 주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전체의 몇 퍼센트냐 이것만 찾으면 끝나는 문제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가 전체의 몇 퍼센트인지를 구한다는 얘기는 어떤 거랑 의미가 똑같냐면요. 바로 A, B, C의 집합이 전체의
몇 퍼센트냐 이거를 구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말을 100%에서 이 빨간색 퍼센트에 빼는 거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조건들을 한번 잘 해석을 해보시게 되면 자, 이 A하고 B하고 C의 합집합에 대한 것을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만약에 퍼센트가 아니라 원소의 개수라고 한다면 얘는 각각을 모두 다 더한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 각 교집합을 한 번씩 빼주고 마지막으로 이 세 개의 교집합을 한 번 더해서 마무리한다. 그치? 네. 요거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거지?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냥 얘가 개수가 아니라 퍼센트로 줘야지. 근데 다행히 다 퍼센트니까 그냥 퍼센트로 놓고 풀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이 여기에 이제 얘가 62, 42, 5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중간에 있는 이 교집합들 얘네들이 어찌 보면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체크 표시가 있는 거잖아. 체크 표시가 있는데 그냥 단순히 얘가 체크 표시가 아니라 이 중간에 끼어있는 16%도 다 한 번씩 더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다이는 만약에 체크 표시를 제가 x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x에다가 16을 3번 더할게요. 그치? 그리고 나서 이 중간에 끼어있는 아이가 16이니까 위에대로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계산할 때 124 마이너스 x 이게 첫 번째죠.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계산하냐? 우리가 쓰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악만 좋아하는 학생은 전체의 48%다 라고 나왔어요. 예를 들었지. 그러면 한 가지 악만 존재한다는 얘기는 바로 제가 빨간색 네모로 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빨간색 네모를 줬으면은 두 번째 방법으로서 우리가 이 얘를 구할 수가 있다. 어떻게? 먼저 네모들을 다 더해요. 그 다음에 체크를 더해요. 그 다음에 16%를 마무리로 더해줘요. 그치? 근데 이 네모가 지금 여기서 48%로 주어져요. 그러면 48에서 16을 더해서 64 더하기 얘를 x가 되는 즉 얘하고 얘가 어떻다? 똑같아야 된다. 그럼 x를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x는 30%로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가 여기에 되어 있는 여기에 되어 있는 이 전체가 94%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6%가 되겠지. 그러면 얘가 6%고요. 내가 구하고 싶은 게 30%예요. 몇 배? 5배. 그래서 21 곱하기 2를 다시는 6%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풀면서 출제자가 머리부터 썼네요. 이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C등급을 이제 풀어볼 건데 C등급은 1번하고 8번을 한번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8번을 혹시 안 하셨다고 했나요? 8번 안 했어요. 그러면은 일단 1번은 우리 하셨으니까 1번은 제가 5분 동안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1번 먼저 풀어주시고요. 8번은 7분 드릴 테니까 일단 1번 끝나고 해석하고 8번 해주세요. 5분 드릴게요.
간단해서 풀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아마 그렇게 풀게 되시면은 뭐 물론 지금 여기서 U 전시 집합의 개수가 1부터 30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솔직히 뭐 여러분들이 일명 흔히 말하는 노가다 플레이를 한 30분 정도 하게 되면 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중간에 놓치게 되는 것도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먼저 이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풀기 위해서 이 A하고 BK에 대한 집합의 뜻을 좀 자세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A하고 B 이런 거를 얘기했을 때 일단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얘네들이 모두 나오는 수가 U에 포함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에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말인 즉슨 U에 포함되어 있다는 게 우리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자연수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먼저 얘는 생각하기 쉬울 거예요. 그러면 6분의 30-x인데 이 x를 넣었을 때 얘가 U라고 포함되는 자연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거는 30-x가 6에 될 수 있고, 다시 말해 6, 12, 18, 그리고 24 이렇게까지만 가능하다 라는 걸로 바로 캐치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요 첫 번째 스텝만 잘 건너뛰어셔도 일단 잘 하셨다라고 이야기해 줬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두 번째로 볼 건데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지금 여기서 B에 포함되는 원소는 결국에 X만 원소가 포함되는 거거든. 그럼 갑자기 Y하고 K가 튀어나왔어. 이 X-Y, 그리고 X-K, Y-K를 곱했을 때 30이고 얘가 U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도 결국에 뭐가 된다? 30 이하의 자연수가 된다. 결국에 30 이하의 자연수 라고 생각을 해보고 내가 이걸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형태를 바꿔볼게. 얘도 결국에는 그러면 K로 지금 못해서 자연수예요. X도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존재하는 이 X값이 그대로 쓴다는 얘기거든. 그럼 여기서 나오는 X도 자연수겠지. 자연수에서 자연수를 빼고 얘도 30 이하의 자연수예요. 그럼 여기 30 이하의 자연수면 얘는 누구가 당연히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보겠습니다.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가 뭐여야 된다? 30이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자연수에다가 어떤 자연수를 곱했을 때 30이 된다는 의미는 얘하고 얘는 30보다 약수다 라고 해석을 해야지만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를 어떻게 되는 거야? 아, x-k가 될 수 있는 숫자의 순서상 찾기예요. 즉 30의 약수는 모두 다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1, 2, 3, 5, 6, 10, 15, 30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요것만 생각을 해보면 된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는 이때 이 지금 A하고 B의 K의 교집합이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오게 되는, 즉 얘를 살짝 넘겼을 때 나오게 되는 그런 X 값들이 두 개 이상은 6, 12, 18, 24가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 그치? 요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자, 저 6, 12, 18, 24 이런 건 잘 생각해 주십시오. 이 숫자가 다 60 차이 납니다. 혹은 여기 6부터 18까지 12, 그치? 혹은 18 이런 식으로 이제 6의 배수만큼 차이가 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K를 넘겨서 어쨌든 모든 숫자에다 K를 똑같이 더한다 하는데 그 차이가 6이거나 10이거나 18만 된다는 얘기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이 숫자들의 차이를 결정하는 건 K가 아니에요. 그냥 얘네들만 그 차이를 결정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일단 첫 번째 6만큼 차이 나는 거 뭐가 있죠? 1 있나요? 1번? 없죠? 7이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3과 3이 있네. 12 차이나 12는 그렇지. 3과 여기 15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일단 6만큼 차이 나는 게 없네요. 그쵸? 그렇지. 2 없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12만큼 차이 나는 건 3하고 15. 그 다음에 12만큼 차이 나는 게 또 없네. 그러면 18만큼 차이 나는 거는 없지.
그러면은 얘네 둘만이 이제 A하고 BK의 로직합을 결정한다. 따라서 3 플러스 K와 15 플러스 K가 6, 12, 18, 24 중에 결정한다. 그러면 얘가 6일 때 얘가 18이야. 혹은 얘가 12일 때 얘가 24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서 K 값은 3. 여기서 K 값은 이렇게 두 가지만 정답이 된다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아마 이번 문제는요, 얘 해석하는 게 그러니까 대충 알겠지만 얘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좀 어려웠을 거예요. 다시 한번 얘만 정리해보자면 y-k가 30 이하의 자연수다라는 거에 집중해보세요. 그리고 얘가 그러면 자연수가 계속 됐겠구나.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가 30, 30의 약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좀 해보시고요. 혹시 질문 있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8번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7분 동안 한번 해볼게요.
시간 더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최대값하고 최소값은 각각 150명, 30명 이렇게 잘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제가 이제 바깥의 집합을 D라고 했을 때 이 D라고 하는 것은 전체 집합에서 이 A, B, C의 합집합을 뺀 거지. 그러면 얘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이 A하고 B하고 C의 합집합이 작아야 된다는 거고요. 반대가 된다면 얘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결국엔 이 안쪽에 해당하는 숫자를 어떤 식으로 잘 분배하느냐에 따라서 D값이 최대, 최소가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A하고 B하고 C에 대한 각각의 그 개수들이 110개로 균일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숫자는 중간이 3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나머지 있는 이 80명을 어떻게 잘 분산해서 개수, 얘네들의 개수가 최대로 최소가 되느냐 그걸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그러면 이 값이 가장 크려면, 다시 말해 D의 최소를 찾으려면, 그러면 이 나머지 80명들을 서로 겹치는 것이 없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X, Y, Z에다가 모두 80명이 있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D의 최소를 계산하면 X, Y, Z가 모두 80이 돼요. 그래서 여기엔 전체 300에서 80을 3개 빼주고 나머지 30까지 빼주게 되면 이것이 30이 나올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거랑 반대로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X, Y, Z가 작아야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 해당하는 이 교집합 A, B, C가 큰 값으로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뭐 몇 명이든 상관없습니다만 40명, 40명, 40명 이런 식으로 하면 얘네들 더했을 때 80명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D 여기에 있는 이 D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D가 최대가 된다는 거죠.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이제 A 더하기 B가 80, B 더하기 C가 80, C 더하기 B가 A가 80 이런 식으로 각각의 교집합으로만 80명으로 구성돼요. 그래서 인원수는 상관없습니다만 얘를 실제로 계산해보면 모두 다 40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따라서 300에서 40을 3개를 빼주고 그 다음에 30을 빼주게 되면은 120에서 150을 빼는 거니까 150 이렇게 최대가 나오게 된다. 이해되시죠? 이런 문제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빈대를 먼저 그려서 시작하면 되고요. 그때 따라서 어떤 영역의 숫자를 몰아넣을 때 최대가 될 것이냐, 혹은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반대로 지지면 최소일 거야. 그치? 그러니까 결국엔 얘가 얘기한다는 얘기는 X, Y, Z를 0으로 만들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만 찾으면 나머지 하나는 자연스럽게 그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난이도가 어렵게 내봤자 한계가 문제예요. 제가 지금까지 풀어봤던 것 중에 제일 어려웠던 거는 집합이 4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4개를 낸다 이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린 느낌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4개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림이 좀 이상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가지고 알게 되면 한번 공유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제가 바꿀게요. 모의고사에 모의고사에? 모의고사가 인정지. 아니요, 저 예전에 어렸을 때 영재교육원 문제 풀 때 되게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문제 유행이 돌고 돌거든요. 아마 제가 영재교육원 때 문제 풀었을 때가 거의 한 20년 전이니까 지금 좀 복귀할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대부분은 여태까지 제가 봤던 교과서 이런 거는 최대 많아봤자 그건 집합이 3개거든. 4개일 때도 한 번쯤은 알아주시면 좋은데 원으로는 절대 안 알아줘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바꿔볼게요.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 뭘 할 거냐면요, 우리 페이지 시작 페이지 시단계 2번을 제가 한번 다른 풀이로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이거 예우 선생님이 아직 얘기 안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른 풀이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기억이 가물가물 테니까 제가 시간 1분 정도 드릴 테니 문제 한번 보세요.
이해되십니까? 네, 어차피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으로 풀 수 있다라는 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 말고 거리로 푸는 방법들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우생 때 받았던 내용은 여기 그리고 저한테도 저한테도 아마 이야기 들었을지 모르지만 여기 A하고 B의 좌표를 A, A제곱 그리고 얘는 B, B제곱을 두고 그때 해당하는 여기는 얘랑 똑같다 했어요. 그치? 그 다음에 여기도 B하고 B, Y하고가 같다. 이런 식으로 들고 이제 문제를 풀었을 거예요. 그치? 그리고 C하고 D 같은 경우에는 Y는 X에 대한 이 한 점이니까 이런 식으로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었을 겁니다. 이거 말고도 어떻게 해볼 수 있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구하게 돼야 되는 이 대각선 길이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AC를 꼽으면은 이 길이다. 그치? 자, 그런데 이 길이를 구한다는 얘기는 여기 이 함수 쪽으로 넘어볼게요. 즉 y는 x부터 똑같은 y는 x제곱에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x제곱 보자. 그렇지. 즉 a를 대입했을 때 y는 x에서 y는 x제곱의 차이를 뺀 그 값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 우리는 x 빼기 x제곱의 함수값을 구한다 라고 생각해도 무방한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물론 실제 그래프는 그게 아니겠지만 얘를 툭 치는 거야. 툭 쳐서 얘를 x축으로 내려놓으면 그때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그치? 근데 실제는 아니지. 실제는 얘 빼면은 원래 이렇게 올라올 거야. 그쵸? 어쨌든 그런 식으로 툭 쳤을 때 내려온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실제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보면 저 그래프는 0,0 즉 바로 여기에요. 그 다음에 1,0에서 교점이 생기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치? 그러면 그때 해당하는 이 A에 대한 함수값을 구한다라고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좋아요. 그러면은 이 교점은 1,0이고 0,0이기 때문에 축은 x는 2분의 1이라는 축을 가질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는 뭐만 알면 돼요? 여기에는 이 거리 하나만 알게 되면 끝나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a를 넣었을 때 해당하는 이 빨간 선의 값이야. 함수값이야. 그리고 여기에 이 함수값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이 그림이 어떤 식으로 얘가 나오게 되냐면 x가 2분의 1일 때 최대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여기를 뺐을 때의 그 선을 가장 길게 그릴 수 있는 이 선, 얘가 x, 요 점이 x는 2분의 1이라는 값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직사각형, 정사각형에서 이렇게 그었을 때 생기는 요 점이 x는 2분의 1이라고. 그럼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빨간선의 길이를 L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이 거리를 쓰기 위해서 이 길이는 요 길이가 아니죠. 요 길이죠. 그렇지. 다시 요 길이네. 그러면 요 길이는 4분의 요 길이는 잠깐만. 여기 길이가 2분의 1이지.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절반만큼이 되니까 여기는 4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기가 4분의 1이에요.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1이지. 먼저 여기가 a고요. 여기가 이제 1 마이너스 a인데 이 a가 2분의 1에서 4분의 1만큼 더한다. 그치? 그리고 여기 길이는 a가 아니라 2분의 1에서 4분의 1만큼 뺀다. 그쵸? 이해됩니까? 글씨가 안 보여가지고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써줄게요. 여기가 4분의 1인 건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여기 길이는 축 x는 2분의 1을 기준으로 2분의 1에서 4분의 1만큼 더한 거고요. 여기 길이는 2분의 1에서 4분의 1만큼 뺀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제 거리곱을 이용해서 어차피 얘는 최고 차이 계수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함수값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지. 그치? 그러면 이거를 계산했을 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이거에 해당하는 그러면 값이 내가 이거 어떻게 계산했지? 저기 L이 네. 저기가 그러면 대각선이 A인 거예요? 아, 그치. 얘가 A다. 맞아. 그쵸. 대각선의 길이가 얘가 A인 것이다. 그러면은 L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푸는 걸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저건 잘 써요. 4분의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얘가 아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계산을 복잡하게 해요. 무슨 나오는 거 같아요? 지금 뭐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뭐는? 이거 완전 그렇게. 맞을 거예요. 루트 17 맞은 거 그렇잖아요. 네, 이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그냥 짝수분의 공식을 써야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주십니다. 네. 이런 것도 한번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혹시 이 풀이 방법에서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아마 좌표를 직접 넣고 풀 때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까지 이용해 보실 거예요. 그치? 왜냐면은 지금 이 정사평 내로는 서로 수직관계니까 그런 식으로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그 거리의 곱을 이용해서 풀어서 이 값이 함수값 이렇게 나오게 되고 얘가 A랑 똑같다 라는 식으로 n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푸는 방법까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것을 정리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숙제는 아마 명제 제가 화보 친구께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혹시 잘 안 보이시나요? 잘 보이세요? 네. 그래서 명제 아마 에이스테 보는 것이 숙제가 될 거고요. 아마 제가 보기로는 만약에 풀지 못한 그 이전에 배운 내용들 풀지 못한 것들이 누군가 있으면 그것도 푸는 걸로 교수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절대적인 시대를 할수 있어요. 그럼 끝까지. 우리 문제가 다 끝나면. 네, 저도 고생했어요. 아니 명제는 할게 없어. 이거 바로 샀어요. 절대 분식 그거 딸깍이다. 문제가 딸깍이야. 이상한 이해도 안 해. 그냥 분식 한 번 써요. 문제가 끝나. 밥 먹으러 가자. 맞아. 저 서울 지금